네, 반갑습니다. 이제 심화 과정이죠. 네, 심화 과정. 심화 과정 하실 준비 다 됐죠? 기초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심화 과정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처음 들으시는 분은 1월달 강의를 꼭 보시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과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한마디로 계획법이다. 우리는 토지를 이용할 때 뭘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우리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가장 높은 최상위 법률이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었다고 했고요. 자, 국토기본법은 토지를 이용할 때 무슨 계획을 만들었어요?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었고, 이 종합계획이란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뭐를 제시한다? 방향을 잡아줬죠. 그 방향이란 말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계획이다. 행정계획에서 장기계획은 몇 년 단위다? 20년이죠. 그리고 10년, 20년 이런 단위는 계획기간이 길기 때문에 5년마다 뭐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계략적인 계획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이 없다. 요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자, 국가가 잡은 방향입니다. 자, 우리 국가는 누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가 잡은 이 방향을 우리는 하나씩 구체적으로 뭐를 해 나가야 돼요? 집행을 해 나가야지. 방향만 잡는다고 목표가 달성되는 건 아니지요.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집행하려고 만든 법이 바로 뭐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무슨 법? 국토계획법. 이 법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국토를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는 법이에요. 그 계획의 이름이 뭐다? 도시군 계획이다. 그래서 이 도시군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방향을 잡고 그 잡은 방향을 하나씩 집행할 때는 뭐를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을 단위로 집행한다. 집행은 국토 전체를 놓고 국가가 하는 게 아니죠. 도시군을 단위로 집행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도시군이 뭐예요? 도시군이 뭐야? 특광시군이지. 준비가 아직 안 됐어. 특광시군이지. 특광시군. 누가 뭐 마이크 선을 잡고 잡는가 봐. 적지 말로 크게 적어놨. 이게 참 예민해요. 이게 얘가 되게 예민해. 잘못하면 마이크 선도 그렇고 사람보다 더 예민한 놈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도시군 단위로 집행한다는 건 지방분권, 중앙집권, 지방분권. 그래서 국가의 권한을 어디로? 지자체로 자꾸 내려주죠. 자꾸 내려준다. 이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러면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도시군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한 개가 아니었지요. 몇 개였어요? 두 개였죠. 첫 번째는 기본계획, 두 번째는 무슨 계획? 관리계획. 자, 이렇게 해서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두 개인데 도시군 단위로 수립하니까 요 두 가지 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이라 부르죠. 그럼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에서 수립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요.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그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다. 그럼 도시군 계획이라 이거 두 개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럼 두 개를 만드는 이유는 기본 계획은 방향 제시하는 거죠. 방향 그림으로 치면 뭐 밑그림, 스케치.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물감을 칠해 나가죠. 집행한다. 만약에 방향 기본 계획 없이 관리 계획 물감을 바로 칠해 버리면 이 관리 계획이 하자가 발생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 국회법의 목적은 뭐야? 계획 만들어서 집행하는 거야. 그런데 집행하는 계획은 사실상 무슨 계획밖에 없어? 이 관리 계획이지. 기본 계획은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 계획이 하자가 없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게 뭐다? 기본 계획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기본 계획 없이 관리 계획이 나와도 밑그림 안 그리고 물감을 바로 칠해도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은 없어도 되지. 그래서 두 개 중에 없어도 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기본 계획이요. 관리 계획이 없는 특시군도 있다 그러면 틀려. 관리 계획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관리 계획은 다 있어야 되고, 요 기본 계획은 없는 시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뭐가 나와? 관리 계획이 나오지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한 개 도시만 놓고 살 수는 없죠. 두 개 이상의 도시. 두 개 이상의 도시는 무슨 도시? 광역도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놓고도 밑그림을 그렸죠. 근데 똑같이 기본 계획이나 밑그림은 밑그림 똑같아. 그런데 한 개 도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도시? 광역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광역도시 계획도 똑같은 밑그림, 스케치예요. 방향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계획이나 광역도시 계획의 성격은 같다. 둘 다 뭐다? 방향이니까. 장기 계획이고 계략적 계획이고 우리한테 대한 구성력은 없는 계획이에요. 그러나 요것들의 차이는 뭐예요? 얘는 하나의 도시군에서 수립하죠. 도시군이 뭐라고? 광, 특시, 특도, 시군이죠. 자,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광역도시 계획은 이 특광시군을 두 개 이상을 묶었죠. 자, 두 개 이상의 도시에서 수립한다고 무조건 광역은 아니에요. 대구시장이 대구시에 그림을 그리면서 경산시 일부나 전부를 포함할 수 있죠. 포함시키려면 경산시장하고 뭘 하면 돼? 협의하면 되죠. 협의해서 대구시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키면 그건 광역도시 계획이 아니고 대구시 기본계획에 경산이 포함된 거야 그냥. 아시겠죠? 포함된 것이고 광역도시 계획은 두 개 이상의 도시를 군을 상급관청에 아예 이게 묶어버리잖아. 묶어서 이 범위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범위를 정해준다니까. 그래서 얘는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묶어서 그걸 뭐라 불러요? 광역계획권이지. 얘는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이고 얘는 한 개의 특광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물론 방금 말씀드렸지만 협의만 되면 인접시군을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이 특광시군이나 이 도시나 이 도시는 같은 도시죠. 대구라는 도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관리계획을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도 어디에서 만드는 거야? 특광시군. 역시 인접시군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협의만 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수립하는 범위가 같은 거야. 그잖아요. 근데 한 개 도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도시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이 뭐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만약에 우리 대구시에 광역도시계획이 있어. 그러면 대구시장이 기본계획을 만들겠죠. 자, 광역도시계획이 있다고 기본계획 안 만듭니까? 아니지. 광역도시계획은 이 계획권 지정한 목적만 달성이 되면 되는 거야. 얘가 있어도 얘는 나와야 돼. 그러면 광역도시가 있으면 기본계획에 그대로 말하고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을 해야죠. 그래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에 나오는 게 이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다?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뭐 해야 돼? 부합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달라. 뭐가 우선해? 위에 계획이 우선하지요. 우선하는 것입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면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 나온다. 이게 순서예요. 근데 급해. 이게 집행하는 계획이잖아. 급해. 그러면 광역이나 기본계획 밑그림 그리면서 바로 관리계획을 입안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이런 예외를 우리는 또 원칙은 얘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얘가 나온다. 이게 원칙인데 급하면 얘를 만들 때 같이 관리계획을 입안해 버릴 수도 있다. 또 이런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자, 우리 국토계획법의 계획은 세 개인데요. 요 세 가지 계획은 전부 국가계획에 뭐 해야 돼? 부합돼야 돼. 우리는 국가계획을 집행하려고 도시군 단위로 계획 만들고 있는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내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하는지를 잊으면 안 돼. 뭐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짓을 하고 있어. 자격증 따려고. 자격증이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 자격증 따서 막 돈 벌려고 그러잖아.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국가가 만든 계획을 집행하려고 도시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전부 국가계획이 뭐 해야 되고 부합돼야 되고 만약에 다르면은 국가계획이 뭐 한다? 우선한다. 아시겠죠? 이런 관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국토기획법에는 계획법이고 계획 세 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요 세 가지 계획은 우리 학생의 목표가 첫 번째 이 계획에 갖는 뭐 의죠. 두 번째는 이 계획에 갖는 성격. 세 번째는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권의 뭐 장기 발전 방향 아시겠죠? 장기 발전 방향이 끝이에요.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광시군의 뭐 장기 발전 방향 아시겠죠? 근데 기본계획은 두 개를 더 했는데 장기 발전 방향이고 또 반드시 무슨 계획이 돼야 돼? 종합계획. 얘는 종합계획일 필요가 없죠? 얘는 반드시 종합계획이 돼야 돼. 한 개 더 했는데 관리계획 수립하는데 뭐가 돼? 지침.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기억납니까? 그 세 가지를 기억해요. 그게 기본계획의 의의예요. 그러면 관리계획의 의의는 뭐예요?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얘는 장기 발전 방향 하면 안 돼요. 얘는 집행하는 거잖아. 집행이 뭐죠? 개발할 때는 개발을 하고요. 개발을 하면 안 되는 동네는 뭐를 하고요? 보전을 하고요. 개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뭐도 해야 되고요? 정비돼야 되고. 그래서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려고 수립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게 첫 번째 의의. 요게 우리 학생 목표고. 성격은 구성력 가지고 해봤죠. 여기는 구성력이 없어. 계략적이요. 얘는 구성력이 있어. 계략적 구체적. 얘는 구체적으로 가야지. 우리 구속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런 성격들. 그리고 밑에 계획은 위에 계획에 뭐 한다? 부합된다. 이런 상하관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는 이 계획 파트는 결국은 우리는 요 절차를 잡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절차만 잡으면 계획 파트는 틀릴 내용이 없다. 우리 세 가지 계획의 관리 계획 내용은 나중에 다 알잖아. 6개 있죠. 기본계획하고 강력도시계 내용은 우리 시험 물어본 적이 사실상 없어. 다른 자격 시험에 뭐 물어본 적이 있긴 있어요. 지문 형태로.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물어본 적이 없어. 그럼 그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요거만 우리가 잡고. 자,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방향 잡는 계획은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승인이 필요한 계획이다 이렇게 했죠. 수립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승인 받아요. 승인 받은 걸 중에서 입안을 해요. 입안을 해서 이제는 최종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계획이다. 자, 우리가 11, 12, 1, 2월 달에 한 1시간, 2시간 정도 한 내용을 지금 우리는 지금 13분 동안 했는데 5월 달에 가면은 이제는 진짜 5분 만에 끝냅니다. 5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부터 오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게 이해가 가지요. 우리가 이 계획 세 가지가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가잖아. 기초 과정을 꼭 보셔야 돼. 3월 달 오신 분들은 뒤쪽에 앉아가지고 혼자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혼자서 궁시렁. 예전에는 저 뒷방에서 앉아가 혼자 궁시렁궁시렁 여기 들어오도 안 하고 공법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야 누가 잘한다더라 이러면서 또 책가방 싸들고 갑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누가 수립하느냐, 누가 승인하느냐, 누가 수립하느냐, 누가 승인하느냐, 요걸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부터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도시군은 특광시군이고 들려요? 특광시군이고 요 두 가지 계획은 숨도 쉬지 말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누가 수립해? 특광시장군수가. 누가 입안해? 요거는 쉽게 알아요. 요거 쉽게 알아. 근데 이제 광역이죠. 얘가 좀 제일 어려워. 사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우리가 요거는 시험 칠 때까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험 칠 때까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 요걸 잡는 게 안 되는 걸 잡는 게 우리가 하셔야 할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는 이제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30페이지부터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29페이지부터가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인데 30페이지 보니까 행정계획 돼 있고
밑에 비구속적 구속 행정계획 뭐 비교표도 만들어놨고 있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건 알 필요 없고요. 우리는 오른쪽 페이지 31페이지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광역 도시구 고는 특광시군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런데 광역계획권이라는 건 새로 정하는 거죠. 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없으면 없는 계획이야.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이거는 의무적으로 있어야 돼. 왜? 특광시군은 정해져 있잖아. 맞죠?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자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광역계획권이 우리 시험에 안 다뤄지다가 최근 들어서서 계속 몇 번 다뤄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서.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광역계획권을 정리를 하는데요. 자, 광역계획권. 자, 무슨 권역, 수도권, 무슨 지역, 지구 이런 것들로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조언이라고 하고 조언을 정하는 제도다. 자, 조언에서는 우리 학습의 목표가 뭐예요? 대상과 절차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이 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지하철 만드는 게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이다. 그러면 계획권을 지정했으면 여기서 나중에 뭘 만들어야 돼? 지하철 만드는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지. 그래서 요거 대상과 절차 공부하십니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은 우리가 지난 순환에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도시군을 뭐한다? 묶은 것이다. 이렇게 있죠. 두 개 이상의 도시군을 묶은 것이다. 거기까지는 아시잖아.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 특광시군이 기니까 그냥 도시군이라고 적읍시다. 자,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전부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구와 경산을 묶는다. 묶을 때는 대구시 전체를 묶을 수도 있고 경산시 전체를 묶을 수도 있고 일부만 묶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은. 아시겠죠? 그러니 전부나 일부가 돼. 여기까지 공부하셨잖아. 그 다음에 절차는 절차는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들이 지정하는 절차를 알아야 되겠지요. 자, 아는가 봅시다.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해? 자, 이제 우리의 어떤 정말 우리가 뭔가 느껴야 돼요. 우리의 기억력은 정말로 기억력을 내가 믿을 수는 없다. 우리가 11, 12, 1, 2 하면서 국도 많이 한 거 기억나죠? 국도. 그 국도를 우리는 잊고 있는 거야, 지금. 국도를 잊고 있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국도를 새기세요. 이제 국도를 다시 잡으러 갑니다. 광역계획권은 국도가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가 대구시고요. 여기가 경상북도라고 가정을 하면서, 자, 대구시는 한 개 도시죠. 대구시 안에는 광역계획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는 거니까. 근데 경상북도 안에는 시도 많고 군도 많아요. 도시군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죠. 요거는 요 시군의 일부를 묶었잖아. 일부를. 전부를 묶어도 돼요. 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했어요? 도의사 지정했단 말이지. 이 광역계획권을 우리는 글자, 어차피 시험은 글자로 나오잖아. 그럼 이 광역계획권을 우리는 글자로 뭐라고 불러? 이 광역계획권을 뭐라고 해요? 같은 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경상북도라는 같은 도,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의 관할 구역. 아시겠죠? 이럴 때 누가 지정해? 도의사. 그러면 대구시는 광역계획권이 없지만 이거 경상북도에 있는 어떤 시나 군하고 이렇게 대구를 묶을 수는 있죠. 이것도 광역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을 우리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이 지정하거든. 그럼 이 광역계획권을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이 광역계획권을 말로 뭐라고 표현해? 시, 도에 걸쳐 있다. 아시겠죠? 시, 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에 그렇게 나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은 국장이 지정한다. 할 수 있다. 아시겠죠?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누가?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국도가 지정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한 자는 국도다 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존을 지정할 때 필수 절차가 뭐예요? 필수 절차는 뭐야? 시입니다. 요 중요한 걸 또 잊어버렸다, 그죠? 존을 지정할 때 필수 절차는 시입니다. 그 우리 공법에 어떤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존을 지정한다면 무조건 필수 절차가 뭐는 해야 돼? 심의 거치는 거야, 심의 거쳐서.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면 고시공고에서 알려줘야 돼. 그런데 광역계획권은 우리를 구속해야 하네요. 광역계획권은 나중에 광역도시 계획 만든다니까.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 얘는 유일입니다. 제가 유일이란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 중에서 유일하게 얘는 고시공고 절차가 없어. 고시공고 절차가 없어. 나머지 조는 전부 뭐 해야 돼? 우리한테 고시공고에서 알려줘야 돼. 근데 여기는 심의 거쳐 지정한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야.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광역이란 건 2개 이상을 묶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치면은 중매를 서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럼 당사자 의사가 중요해 안 해? 중요하지요. 그래서 광역하면은 계획권이든 나중에 계획이든 이해관계 지자체 의견을 들어야 돼.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국장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요.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관계 지자체에 뭘 들어서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이런 얘기죠. 의견을 들어서 지정한다. 자, 우리 공법에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는 존이 몇 개 나온다고 했어? 8개. 이제 8개를 3월달부터는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게 맨 처음 나오는 놈이야. 광역계획권은 누구의 의견 들어? 이해관계 지자체. 이해관계 지자체 누굴까 보세요. 도의사 지정할 때 이해관계 지자체가 누구요? 시군이지. 그럼 국장 지정할 때 이해관계 지자체가 누구요? 시도지사도 되고 요 시장군수도 되고 다 이해관계 지자체예요. 아시겠죠? 광역의 이해관계 지자체는 구는 안 나오니까. 그죠? 구청장 빼고는 다 이해관계 지자체야. 그래서 걔들의 뭘 듣고 의견을 듣고 지정한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시공고는 안 하지만 이렇게 지정했으면 또 이해관계 지자체에게 뭐를 해줘야 돼? 통지를 해서 알려줍니다. 이해관계 지자체에게 통지해서 알려준다. 자, 요 내용이에요. 자, 요 내용을 우리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돼 있죠. 국토부 장관 돼 있습니다. 또는 도지사는 이제는 됐죠. 국도 동그라미 치세요. 국도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이죠. 둘 이상의 특광시군 여기까지 이해가지요.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요 말을 요게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지문으로 요게 나온 적이 있어. 지문으로.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 뭐다? 목적이죠. 이게 이런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 시험은 크게 관계없이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3가지 계획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 도시계획 3가지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첫 번째는 계획을 이 3가지 계획을 만들 때는 뭘 나눠야 돼요? 공간구조를 나눠야 돼요. 공간구조. 우리 그림을 그릴 때 구도를 잡지요. 구도 잡는 걸 공간구조라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구도를 딱 잡아서 여기는 집을 그려야 되겠다. 여기는 상가를 그려야 되겠다. 여기는 공장을 그려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 구도를 잡는 게 공간구조야. 공간구조를 확보하고 두 번째는 이 공간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도시계획 짠다는 게 결국은 사업으로 치면 난개발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두 번째 공통 내용이 뭐다? 기반시설이 계획의 내용에 들어가야 돼. 기반시설이. 자, 그럼 어쨌든 요 2가지가 필수인데 여기다가 또 들어가는 게 뭐냐? 난개발 막는다. 환경 경관 있죠? 녹지 이런 말들이 들어가.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은 요 3가지 계획의 공통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관리계획은 관리계획 내용은 알잖아요. 1번이 뭐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돼 있잖아. 기본계획은 뭘 만들고? 공간구조. 관리계획은 이 공간구조를 이제 확정 짓지. 여기는 집을 그렸잖아. 용도지역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관리계획도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했지? 했잖아요. 근데 관리계획에는 내용에는 환경경관 이런 말은 없지. 근데 요거는 기초조사할 때 다 하는 거야. 계획을 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에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광역하고 기본계획은 요 세 가지 계획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서 공간구조를 나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정해졌잖아. 거기서 공간구조를 나누는 거야. 거기서 기반시설을 결정하겠지.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은 기반시설이라 안 하고 광역시설이라 그래. 용어만 달라. 아시겠죠? 그럼 광역도시계획 내용에는 광역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죠. 또 거기 안에도 환경, 경관 이런 것들을 보존할 목적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해갑니까?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이런 내용이. 그럼 왜 뜬금없이 계획권 지정 목적 얘기하다가 계획의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이 지하철이면 계획의 내용도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 지하철 만드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이나 계획의 내용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지. 광역계획권 지정한 목적하고 거기서 수립하는 계획의 내용은 같다 달라? 같이 이해가죠? 계획권 지정한 목적이 지하철 만드는 거면 그 계획의 내용도 지하철 만드는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의 내용을 거꾸로 이제 뒤집어 보자고.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목적이 한 개 도시 말고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넣고 공간구조를 나누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세 번째, 환경보전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이 이런 거면 계획의 내용도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런데 우리는 이 광역도시계획권을 지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 한 개 도시는 안 되니까 묶는 거지. 대구시 혼자로는 못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묶었잖아.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도시 혼자 하는 거죠. 그 대구시 혼자서 모든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 사람으로 치면 천하총각이야. 천하총각은 누가 알아서 해야 돼? 지가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 밥도 지가 하고 빨래도 지가 하고 일도 지가 하고. 근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혼자 다 하기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뭐 한다고? 내가 밥하고 빨래할 테니까 너는 뭐 해라? 돈 벌어와. 이렇게 기능을 뭐 하는 거죠? 그렇죠. 기능을 나누고 기능을 뭐 하고 서로 연계시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능이 서로 연계가 안 되고 분담이 안 되지. 돈도 네가 벌어오고 빨래도 네가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보자. 이해가 갈랑. 자, 국도는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 첫 번째 뭐를 나눠보자고? 공간구조 나눠보자 이 말이지.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 공간구조 나눠보자. 그리고 기능을 상호 뭐 해보자? 연계시켜보자 이 말이지. 연계시켜보자. 그리고 환경을 뭐 하자? 보존하자.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뭐 하자? 정비하자. 이러한 목적, 즉 이런 것이 필요하면은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이해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다 밑줄 걷어요? 네 번째 줄에 밑줄 걷는가요? 인접한 둘 이상에 그게 밑줄을 적어요. 인접한 둘 이상. 그 다음에 특광시군이 기니까 괄호로 묶어버리세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할구역에 뭐도 되고 전부도 되고 뭐도 되고 일부도 되고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번 또 꼭 반드시 기억하실 건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1번, 2번을 이해가 가시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누구요? 국도. 광역계획권이 밑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지면 누구? 국장.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있으면 누가? 그렇게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진다.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알아야 됩니다. 넘기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심화학습이 나오네요. 광역계획권 지정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두 개 이상의 특광시군에 전부도 되고 뭐도 돼 일부도 된다고 법률에서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한 대통령령의 그 심학습입니다. 지정단위 돼 있죠. 그러면 거기 이렇게 적어놨네. 지정단위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밑줄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거기 밑줄을 주세요. 관할구역이 뭐예요?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뭐가 원칙이라는 거죠? 전부가 원칙이라는 거죠.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을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최소 단위 돼 있죠. 그게 예외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외다. 자, 국토는 광역 지정 단위에도 불구하고 자,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할구역에 괄호로 묶어볼까요?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입니다. 그때는 밑줄 구군 업 면 단위입니다. 구군 읍면 단위로 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죠. 있는데 이때는 뭐 단위로 포함을 시키라고? 군이나 읍이나 면 단위로 포함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구군 읍면은 도시의 일부다 전부다? 일부지. 대구시의 일부는 뭐도 있어? 구도 있고 대구시 일부는 뭐도 있어? 군도 있죠. 그럼 요 군은 어디에 군을 말한다? 광역시 안에 군을 말하죠. 경상북도 안에 군은 한 개 도시야. 그는 걔는 일부가 아니고, 응? 그러니까 대구의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군 단위로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군의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뭐 단위로 포함시켜라? 읍면 단위로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지. 이해가 갔어요? 읍면 단위, 구군 읍면 단위. 우리 시험을 아직 예배까지는 물어본 적이 없어. 우리 시험은 원칙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제는 지정 대상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지정 절차로 가는데요. 3번 보세요. 심의 동그라미. 심의가 필수죠. 국장은 국토부 장관은 괄호로 묶어 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제는 변경이란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변경은 새로운 행위니까 지정할 때는 똑같은 절차를 거치는 거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의견을 듣죠. 누구 의견 들어? 시도지사, 시장군수 의견 동그라미.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이해관계 지자체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국장이 심의하면 당연히 어디에 심의? 중앙.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번에 도지사 괄호 묶으세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자, 누구 의견 들어? 의견 동그라미. 자, 시도의사, 시장군수 뿐만이 아니고 누가 나와요? 중앙행정기관.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뭐 한다? 심의 동그라미. 의견 심의죠. 자, 도지사는 어디에 심의할까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하겠지요. 이제 거기까지 되겠죠. 그럼 뭐만 주의하면 돼? 의견 듣는 걸 주의해야 되겠네. 국장은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만 듣죠. 그런데 도지사는 이해관계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의견도 듣는다는 거, 그거 하나 주의하세요. 중앙.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중앙이 두 번 나와. 거기 중앙 하나 동그라미 쳐서 주의를 하세요. 자,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의견을 듣는 자는 국장이다, 도지사다. 자, 그리고 밑에 4번에 내려가죠. 통보. 국토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역시 이해관계 지자체죠. 지자체에게 뭐를 해주라? 통보하라고 되어 있네. 통보 동그라미 치세요. 시도의사 시군에 통보한다.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2번에 지정 변경 요청이 나오네. 요청 동그라미. 이제는 우리는 요 대답은 나와야 되겠네. 우리 공법에 신청, 요청 나오면 행정이 한다, 비행정이 한다. 우리 공법에 요청, 행정은 누가 하는 거야? 행정이 하는 거야. 행정, 요청, 신청 이런 거 행정이 하는 거야. 어디서 들어봤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한다? 요청. 정비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뭐 한다? 신청. 관리계획을 결정해달라고 신청. 다 행정청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동네에 광역계획권 좀 지정해 주세요. 신청한다는 얘기잖아요. 7번 보세요. 자, 도지사가 지금 지정하는 광역계획권이잖아요. 그러면
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뭐 할 수 있어?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경우는 시도지사도 할 수 있고 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지자체는 광역계획권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청을 이해관계 지자체만의 중앙행정기관도 해. 중앙도 하지. 그걸 주에 중앙 동그라미 치세요. 중앙행정기관 2번 올라갔어요. 2번에 올라가서 자 요청하는 자에는 시도 시군만 합니까? 중앙행정기관회장도 합니까? 중앙행정기관회장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은 중앙행정기관 두 군데 나오죠. 중앙행정기관 그 두 개를 야무지게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개가 나오면 혼돈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요청해도 중앙행정기관이 나오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도 중앙행정기관이 나왔네. 의견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뭐 나머지는 이제 아실 테고 광역계획권은 끝 뭐했어? 대상과 절차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광역계획권은 시험 칠 때까지 더 공부할 거 없어. 이제 다 했어. 100% 끝. 대상과 절차. 아시겠죠? 자 이제는 뭐 한다?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부하죠. 의, 성격, 절차. 의, 성격, 절차. 자 광역도시계획의 의, 성격이 나오죠.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밑줄 그어야죠. 어디에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예요. 이 세 가지 계획의 의의는 앞에 용어에서 밑줄을 긋고 왔어요. 용어에서 한 밑줄 긋고 온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근데 밑에 뭐 쭉 적어놨는데 보니까 뭐 구성력이 없고 어쩌고 적어놨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구성력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심화학습 요거는 이제 뭐 기초과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 불러? 행정쟁송이라고 불렀죠. 행정쟁송. 우리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는 건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을 인정하는 경우가 우리 공법에 두 군데 나옵니다. 행정심판이 몇 군데 나와? 두 군데. 자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계획 도시군 계획사업이 몇 개예요? 세 개죠.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세 개죠. 요 세 개 중에 행정심판이 없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심판이 없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정비사업에는 없지. 그러니까 두 군데 있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처분했다.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처분했다. 그 시행자의 처분에 불복하면 뭐 한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기억해버리세요. 시설사업하고 어디? 개발사업 시행자의 처분. 시설사업, 개발사업 시행자의 처분. 그 처분에 불복하면 뭐를 제기할 수 있어? 행정심판. 됐지요? 됐습니다. 됐고 그 밑에 2번에 광역도시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예, 뭐 참고하시고 시험에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3번 기준. 기준하면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번 주 너도 기준하면 국장이 정한다. 그게 밑줄을 긋습니다. 국장이 정한다. 자 어쨌든 광역도시계획은 우리의 최종의 학습 목표는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요. 아시겠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공부하시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수립하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뭘 받아야 돼? 승인 받아야지. 했잖아. 수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지. 수립하려면 돈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대답이 나오는가 보자. 광역도시계획은 두 글자로 누가 수립해? 국장은 두 글자가 아니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게 이제 두 글자야. 누가 두 글자 누가 수립해? 우리의 기억력을 절대 믿으면 안 돼. 우리의 기억력은 절대 믿을 놈이 못 돼. 아시겠죠? 두 글자로 공동이라니까. 공동. 제가 국도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국장이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걔들은 두 글자가 아니라고. 공동을 하는 공동으로. 자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계획 안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잖아.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방향 잡는 거지요. 방향은 남이 잡아줘도 돼, 내가 잡아야 돼. 내가 잡는 거야. 내가 자라서 가수가 되겠다는 건 내가 잡아야지. 승인은 받아야 되지만, 맞죠? 그러나 광역은 혼자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잖아. 그럼 방향 누가 잡아야 돼? 같이 잡아야지. 가치가 공동이야. 아시겠죠? 얘 둘이 같이 잡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두 글자로 공동으로 수립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공동으로 수립한다. 그런데 이때 누가 공동으로 하겠어? 요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하겠지?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한다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험은 글자로 나와.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이 광역계획권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한 번 더 시작. 같은 도 안에 있다고. 하나의 도. 그래, 만약에 우리 시험에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같은 도에 관할고 있을 때는 광역도시계획 누가 수립해? 그러면 시장군수가 공동.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이 나오려면 뭘 거쳐야 돼? 일단 다시 해봅시다. 자, 광역계획권이 도에 관할 구역에 있으면 계획권은 누가 지정해? 계획권은 누가 지정해? 도의사 지정하지요. 도의사는 땅 주인이잖아. 얘는 계획을 수립하는 자요, 승인하는 자요? 승인하는 자지. 그러니까 도의사가 승인한다는 말은 계획 수립은 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가 한다는 거야.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단일한 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의사가 뭐하고? 승인하는 거야. 어렵다니까. 시험 칠 때까지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하고 하고 나면 또 5월달 될 때까지 또 안 할 거거든. 또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5월달 되면 또 몰라. 이걸 알고 왔어 봐봐. 우리가 얼마나 좀 편하겠어. 공부는 그냥 잡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자, 여기 안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두 글자로 누가 수립해? 두 글자니까 또 뭐지 싶으신 분 있죠? 공동으로 한다, 공동으로. 그럼 여기는 누가 공동으로 해? 여기 누가 나와야 돼? 여긴 대구시의 구청장은 안 나와요. 우리 도시군에는 구가 없어. 대구시장이 나오는 거야. 대구시장이 나오고 여기 누가 나와? 시장군수가 나오는 거 아니죠? 도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누가 공동으로 한다? 시도지사가 공동.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또 제가 여기서 뭐라고 강조드렸어요? 이 시도지사란 말의 의미는 여기는 시장이고 여기는 도의사란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요? 시도의사가 갖는 의미가 뭐야? 광역자치단체라니까. 어려운 말 아니잖아. 광역자치단체 맞잖아. 시도의사는. 그래서 둘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어 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게 시도에 걸쳐 있다는 의미라니까. 누가 공법 5월달부터 하면 된다고 그래? 안 된다니까 지금. 해봐야 되는가? 내년 5월달인데 내년 5월달은 됐네. 지금부터 하면 내년 5월달부터 안 돼. 이 봐봐. 광역도시 이거는 광역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 맞지요? 그러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이 말은 결론은 기초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럼 요 시도의사는 요 기초 이해관계 지자체 있죠. 얘들 의견을 들어야 돼. 계획 만들면서.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 시도에 걸쳐 있으면 광역자치단체장끼리 하는 거야. 기초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장군수 의견 들어야 돼. 그게 어려워. 광역도시계획 절차는 아무것도 어려운 거 없어. 됐죠? 근데 보세요. 시도의사 공동을 해야 돼. 그러면 승인을 누가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법에 국장이 승인이 요거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했더니 주택법에 가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나오는데 그 사업계획은 행정계획이 아니야. 그는 행정청끼리 하는 거 아니야. 어쨌든 좋아. 우리 승인은 국장만 나오는 거예요. 국장만. 그럼 나중에 기본계획에는 국장이 승인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방금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승인은 국장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국장의 승인은 여기만 나와. 국장의 승인은 여기만 나와. 그러니까 기본계획에는 국장의 승인이 안 나와. 이렇게 기억하자. 자, 그러면 시도의사 해야 되는데요. 국장이 지정 목적이 있으니까 지정했겠지. 그러면 시도의사가 계획을 수립해야지. 근데 얘가 안 해. 이 시도의사가 야당이야. 그러면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할 수도 있지.
안 해. 그러면 백날 지정해봐야 의미가 없지. 그래서 얘가 안 하면 국장이 해버린다 이 말이야. 얘가 안 하면 국장이 해버리는 거야. 보세요. 도지사가 계획권을 지정했잖아. 지정한 목적이 있겠죠. 근데 계획은 도지사 수립하는 거 아니라니까. 밑에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해. 안 하면 도지사가 해버려요. 그러면 국도는 본래 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아니고 승인하는 자인데 국도가 광역도시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어떤 경우? 얘가 안 할 때. 어떤 경우? 얘가 안 할 때. 얘가 안 한다는 말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지. 지정해 줬는데 안 한다는 말은 승인 신청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승인 신청을 몇 년 내 안 하면 3년 내 안 하면 도지사 해버려요. 여기도 보세요.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죠. 지정해 줬는데 3년이 지나도록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하죠. 그럼 국장이 해버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우리 공법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공부하시는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은 한 집안 식구라는 거 아시죠? 국계법에서 다 나온 거잖아. 개발법, 정비법이. 근데 국계법은 지자체가 주체야. 특광시군이. 장관이 주체가 아니라니까. 근데 장관이 나오죠? 나오면 항상 예외예요. 예외. 국장이 나오면 항상 사유는 예외라니까. 그러면 국장이 나오면 항상 사유 1번은 국가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장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하면 무조건 맞는 거야. 그러면 이 계획이 광역이 말이 2개 이상이지. 제가 지금 예를 2개만 들었잖아요. 2개를 묶은 걸 예를 들었잖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묶는 것도 광역계획권이 될 수 있는 거잖아. 2개 이상이니까. 뭐 GTX인지 무엇인지 예전에 KTX도 마찬가지야. GTX인지 G새끼인지 뭔지 몰라 하여튼 막 이거 만들잖아. 그러면 각 지자체장은 뭘 한다고? 전부 자기 동네 다 들렀다 가기를 바라잖아. 우리 집 앞에도 갔다가 자기 지자체 집 앞에 다 들러야 돼. 예, GTX인가 KTX가. 그럼 거기 GTX예요. 그냥 G예요. 그냥 G가 기가는 거지. 그게 뭐 GTX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해버린다고? 국장이 해버린다는 거야. 국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지자체 선거할 때 그렇게 하잖아. 반드시 우리 집 앞을 들렸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뽑아주세요. 이거 다 뻥이다 이 말 뻥. 그러면 국장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유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말고는 국장이 나오면 안 돼. 아시겠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할 때는 국장이 나오는 거 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도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을 때 도의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요 시장 군수가 도의사한테 찾아가서요. 네가 그냥 수립해줘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도지사 보고 단독으로 수립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니까. 도지사 네가 수립해줘. 우리끼리는 잘 안 돼. 이런 얘기야. 이럴 때는 또 도지사 단독으로 해요. 이게 어려워. 과거에는요.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잖아요. 도지사한테 지정권도 안 줬어. 예전에는 다 장관이 지정했어. 지금 도지사한테 지정권 주지만 장관이 지정하고 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했다니까. 예전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어디에 청도하고 뭐가 붙었어요? 잘 몰라. 경산하고 뭐가 붙었어? 경상북도 안에. 이거 대구 아니에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 경상북도에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A라는 시가 있고 B라는 시가 있다. A시 군으로 할까? 이 2군데 화장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같이 사용해야 돼. 그러면 이 시에 설치하면은 이 시민들이 머리띠 들고 나오겠죠. 이 군에 하면 이 군민들이 또 머리띠 들고 나오겠죠. 누구나 화장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을 자기 동네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지. 땅값 떨어지지. 아시겠죠? 혐오시설이라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도지사가 도 차원에서 여기에 해야 되라고 이렇게 정한다는 거야.
그게 광역도시계획의 본래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얘네들한테 뭐 한다고? 맡기는 거야. 니들이 협의해서 수립해. 아시겠죠? 예. 그런데 얘들이 안 돼. 그러면 도의사 네가 그냥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럼 도의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 요청해서 할 때는 도의사가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 요청이 들어오면은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지. 나머지는 다 도의사 해야 돼. 지가 계획권 지정했잖아. 시장군수가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하지? 그럼 도의사 수립해야 되는 거야. 국가계획이지. 국장이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이는 다 국장이 한다. 요거는 도지사가 수립한다. 그러나 요청이 있을 때는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뭐 하면 요청이 있을 때는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국장도 2개, 도의사도 2개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죠? 여기는 시도의사가 국장한테 네가 수립해줘 이런 거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얘는 지금 그래도 시도의사잖아. 시도의사가. 지가 그것도 못하면 시도의사 안 해야지. 자,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자, 우리 교재는 뭐 기초에서 절차가 먼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뭘 먼저 알아야 돼 지금? 수립권자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수립권자가. 근데 우리 교재는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8페이지를 보세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는 이렇게 돼 있죠. 누구 빼고 다 나와? 구청장 빼고 다 나오잖아. 국장도 수립합니까? 2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도의사도 단독으로 수립합니까? 2가지 있잖아. 시도의사 다 나와. 시장군수. 저 밑에 보세요. 수립권자, 시장군수가 공동수립. 자, 공동 동그라미 치고 시장군수 밑줄을 주세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건 광역계획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도, 거기 밑줄 그어야 돼. 같은 도안이지. 그때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시도의사가 밑줄, 시도의사가 공동 동그라미.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는 건 광역계획권이 어디 있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지. 그때는 시도의사 공동. 어렵습니다. 기억하세요.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의사가 공동. 같은 도안에 누가? 시장군수가 공동. 그런데 밑에 도의사 단독 수립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네. 2개. 첫 번째. 자, 광역계획권 지정했습니다. 3년 동그라미. 3년이 지날 때까지 누구로부터? 시장군수로부터 뭐가 없어? 성의 신청이 없어. 시장군수로부터 거기도 밑줄 주세요. 성의 신청이 없는 경우 3년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시장군수가 뭐를 했어? 협의 거쳐서 밑줄. 협의 거쳐 요청 밑줄 긋고 요청 동그라미. 이때는 도의사가 수립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자, 국장이 수립 단독으로 수립하는 거 몇 개? 2개. 국장이 나오면 사유 1번은 항상 뭐? 국가계획 밑줄.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과 필요해서. 두 번째, 역시 그 계획권 지정하고 몇 년? 3년 동그라미. 3년. 요번에는 누구로부터 성의 신청이 없어? 시도지사로부터 성의 신청이 없다. 자, 그 국도가 단독으로 수립하는 2가지 있죠? 그놈들이 어려워요. 그놈들. 우리 시험도 그놈들을 물어봐. 그놈들을. 예, 아시겠죠? 얘들은 국도가 단독으로 수립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공동이 나와요.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자,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네가 수립해줘라고 하는 건 없어. 그러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리 같이 공동으로 수립하자. 시도지사도 국장한테 요청을 하는데 뭐라고 요청한다고? 공동으로 같이 하자고. 그러면 국장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보세요.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요청하는데 시장군수가 네 혼자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으로 같이 하자고 요청할 수도 있어.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거 몇 개요? 2개네.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게 2개잖아. 아까 네 혼자 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우리 같이 하자 요청할 수도 있고 2가지가 있는 거야. 그걸 기억하셔야 돼. 근데 시도의사가 국장한테 요청하는 거 하나밖에 없네. 우리 공동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요청하는 거지. 네 혼자 해줘 이런 거 없다고. 그게 어려워요. 그 밑에 보세요. 국장하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시도의사가 뭐 할 때? 요청 거기다가 밑줄. 자, 도의사가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할 수 있죠. 이때는 시장군수가 뭐 할 때? 요청. 자, 우리 교재는 뭐 거기 법조문을 안 실어놓고 그렇게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네요. 어쨌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시도의사 공동으로 수립할 때 누가 승인해? 국장.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누가 승인해? 여기 지금은 이제 이해가 가죠. 그 이제 어차피 또 한 이틀 지나면 또 뭐 기억이 안 나. 그 이제 결론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시군 위에 도, 시도 위에 국장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 우리 광역은요 시장 군수하고 국장이 절대 만나면 안 돼. 시장 군수가 국장한테 승인받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안 되는 거야. 시장 군수 누구한테 승인받아? 그것만 주의하면 돼. 그럼 보세요. 국도가 단독으로 수립하죠. 그러면 얘들이 단독으로 수립하면 땅 주인이 직접 수립하는 거잖아.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렇게 보면 돼. 국도는 승인을 안 받고 직접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언제 해줘? 이렇게 요청. 우리 공동으로 같이 해 요청. 요청할 때는 도의사가 수립하죠. 단독이든 공동이든 도의사 하잖아. 그럼 도의사는 본래 국장한테 승인 받는 거잖아. 근데 얘가 요청해가지고 도의사가 수립하죠. 이럴 때는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그렇게 나온다. 생각보다 이게 복잡하죠? 생각보다 복잡해요. 자, 그래서 우리 39페이지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은 첫 번째 누가 승인의 밑줄? 국장의 승인. 박스 밑에 2번에 누가 승인의 밑줄? 도지사의 승인. 승인권자 누구다? 국도. 국도는 아까 광역계획권을 뭐 한 자야? 계획권을 지정한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땅 주인이 승인하는 자다. 아시겠죠? 국도는 계획을 본래 수립하는 자예요? 승인하는 자예요? 승인하는 자. 국도도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 있어. 두 가지씩.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보세요. 시도의사는 밑줄 그어야죠. 시도의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받아? 국장의 승인 밑줄. 다만 도의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정확한 법조문은 아니에요. 우리 정확한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거 두 가지 있죠. 시장군수가 요청하여서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도의사 수립하죠. 이럴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뭐 요렇게 뭐 나와도 그게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박스 밑 2번 시장군수는 밑줄 그어야지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 도의사 승인. 우리는 지금 뭐 했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보셨죠? 자, 이 그림 지워도 되겠지요? 지우고 여기 제가 딱 적어 볼게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뭐를 받아야 수립이 돼? 승인이 나야 수립이 됩니다. 아시겠죠? 수립하는 자는 두 글자로 누구? 공동. 두 글자로 공동. 시도의사가 공동을 할 수도 있죠. 시장군수가 공동을 할 수 있죠. 국도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얘들은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시도의사 수립하려면 누구한테 승인 받아? 국장.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 도지사.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뭐다? 의협심. 기초조사를 해서 자, 뭘 들어? 의견. 그런데 이 세 가지 계획은 우리 공법의 계획은 주민의견 넣는다가 공식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주민의견만 들어,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 요게 공식이죠. 자, 승인하는 자는 무슨 절차 거쳐서 승인해?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해서 승인해. 요게 승인하는 절차지요. 협의가 먼저요? 심의가 먼저요? 협의. 주민의견이 먼저요? 지방의회 의견이 먼저요? 요거는 절차가 없지. 요거는 순서가 없지. 더하기잖아. 더하기. 같이 듣는 거고. 이건 뭐 이거 누가 먼저 들으면 무슨 상관이요. 근데 여기 협의가 돼야 심의를 한다니까. 이제는 구체적인 협의가 뭔지 심의가 뭔지 얘기 안 해도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놓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4를 5분 쉬었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